$40 받고 미국 주식 시작하자. 키움증권 최초 신규 고객이면 $40 미국 주식 투자 지원금 드려요. 비대면 최초 신규 고객 국내 주식 100만 원 이상 거래하면 현금 4만 원도 추가로 드려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요일 지금 현재 시각은 6시 43분 지나가고 있고요. 이번에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교수님의 패션 스타일이 고 스타일 좋아하시나 봐요. 컬러 다른 거 이게 여러 개 진짜 있으시죠? 저희 아버님 옷이에요. 오. 그래서 한 진짜. 40년 넘은 것 같은데 오. 어디 그 옷장 안에 있다가 저희 네. 어머님이 이제 버릴 거 연세가 드시면 막 많이 버리시잖아요. 근데 버리기 아까우니까 한번 입어봐라. 너무 잘 어울려요. 예, 그래서 그 다른 세트도 있는 그러니까요. 잘 지난번에 어울리나요? 다른 거 입고 오셔서 저는 그런 예. 옷을 대체 어디서 사셨나 했더니 예. 와 단추도 엄청 디테일이 그런가요? 좀 엔틱하고. 클래식하죠. 네. 좀 연식이 된 옷입니다. 시대를 초월한 디자인인가 보니까 아버님도 전혀 뭐 패션 센스가 예, 그렇습니다. 있으셨잖아요. 예, 어제 우리 장부 선생님도 니트 패션 되게 여유 있어 보이고 좋았는데 나와 보니까 위에 옷을 안 입고 나왔더라고요. 제가 깜빡 잊었는데 깜빡 또 갑자기 의외로 있습니다. 예, 괜찮았던. 예, 예. 자, 저희가 이제 오늘 또 시장이 좀 예, 괜찮으니까 그렇습니다. 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이남우 교수님이 현재 이남우의 좋은 주식 연구소 유튜브 채널 계속 예, 운영하고 좀 계시잖아요. 증가했습니까 구독자가? 2만 가까이. 네, 이제 한 네. 2만쯤 되고요. 그 좀 변화가 있는 게 그렇죠. 다음 주부터 제가 이제 3프로 스튜디오에서 찍습니다. 그래서 정말요? 뭐 협업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하여간 제가 콜라보. 3프로에 좀 기여를 많이 하고 대신 이제 유튜브 운영하는데 실제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3프로 와서 찍고 그래서 제가 첫 주는 이제 제가 혼자 좀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네.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게스트를 또 모시고 제 얘기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아마 국내 방송이나 유튜브에는 별로 안 알려진 분들 그래서 첫째 주에는 이제 외국 증권사에서 아시아 주식을 오래 팔다가 지금은 가상화폐 전문가가 된 사람. 두 번째는 저보다 내공이 한 5배 깊은 그런 분이 있습니다. 지금 네. 헤지펀드 운영하는데 저희 옛날에 보스이기도 하셨고 그분을 모시고 셋째 주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액티비전 블리자드 임원하셨고 한동안은 네이버에서 이제 게임 투자 담당하는 대표하신 분들 그래서 좀 이렇게 재미있는 분들 좀 모시려고 그래서 저도 이제 열심히 지금 섭외하고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네.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네, 정말 네, 깊은 인사이트를 얻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남을 좋은 주식 연구소에 여러 콘텐츠들 올라갈 예정이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이남의 좋은 주식 연구소 검색해서 미리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교수님 오늘은 주제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크게 4가지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우크라이나의 사태 잠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네. 오늘 아침에 보니까 블룸버그 메인 앵커가 딱 한마디로 sad and amazing. Sad 그러니까 and 이제 amazing. 우크라이나의 엄마가 애들 데리고 지금 뭐 좀 불안하게 대피해 있는 거 보니까 저희가 다 같이 새드했고 주가 반등하는 걸 보니까 어메이징하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그 두 번째는 저 이학영 교수가 지난주에 초콜릿을 안 줬다고 계속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오늘 주려고. 그래서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워런 버핏이 들고 있는 시스 캔디가 네. 50년 전에 투자를 했는데 8,000% 올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매크로에 흔들리지 말고 워런 버핏이 이런 회사를 어떻게 발굴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상식적인 내용이거든요. 그 얘기를 간단히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제가 11월 말부터 좀 장을 조심하자 그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지금 금년에 서학개미 분들이 제일 많이 투자하신 분 그 종목이 그 3배 하는 곱버스 3배 하는 거 삼형제에 한 1조 5천억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생들 많이 하실 텐데 지금 50% 정도 빠졌으니까 그래서 그런 관련돼서 좀 저희가 이제 펀디멘탈한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는 이틀 전에 홈디포 실적이 나왔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솔직히 우리가 정원을 가꾸지 않고 집을 저희가 직접 꾸미지 않기 때문에 좀 낯설은데 그렇죠. 여기 시가총액이 400조 원 되는 회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 투자를 한다 그러는 것도 좀 뭔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 마리아느님이 이 교수님과 같은 회사 다니셨다고 같은 회사의 뭔가 후배
근데 제가 아니신가 직장을 여러 번 여러 번 옮겨서 어느 회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예, 그럼 첫 번째,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예.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미국에 미치는 경제적인 영향 네네, 뭐가 예. 있을까요? 그러니까 먼저 첫 번째 이제 그림 띄워주시면 네.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이제 과거에 이러한 지정학적 이벤트가 나면 단기 주가가 급락한 후 한 달, 세 달, 6개월, 12달 후 거의 대부분 주가가 안정적으로 뭐 안정적이라는 표현은 그러네. 그 주가가 점진적으로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9.11 사태가 났을 때도 너무 큰 충격이었기 때문에 4일간 미국이 장을 폐장했고 장이 열리고 나서 일주일 사이에 주가가 한 15% 빠졌는데 그 다음 달부터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회복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좀 생각해야 되지 않나. 오늘 아마 이제 그런 움직임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결국 미국 투자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이 발발을 했는데 다음 페이지 그림 보시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 그래서 골드만 자료를 이틀 전에 나온 걸 보면 직접 미국 경제에 미치는 그 충격은 아주 그 제한적이다. 그리고 실제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S&P 500 기업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다. 이제 간접적인 경로로 그러니까 유럽이 영향을 많이 받을 테니까 이제 유럽에 수출을 하거나 그런 데들은 이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겠지만 GDP가 0.1% 하향 조정되고 인플레는 0.2% 상향 조정된다. 그러니까 뭐 큰 충격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코노미스트가 얘기했던 게 9.11 사태 때는 워낙 비상사태여서 미 연준이 금리를 낮추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3월 달에 0.5% 올릴 가능성은 이제 점점 없어졌다. 그래서 0.25. 그래서 결국 그 파웰도 금융 경색을 우려를 할 텐데 그런 면에서 금리를 올리는 건 시작은 하겠지만 급격하게 올리는 그런 부담도 좀 완화가 되고 오히려 금융 경색을 걱정할 테니까 그래서 큰 충격은 일단은 미국에 없다. 펀디멘털리 경제나 기업 이익에 간접적인 경로로 이제 뭐 일부 기업이 좀 영향을 받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어쨌든 상반기에 기준금리를 뭐 1% 올릴 것이다라는 그렇죠. 이야기가 있으면 3월에 50bp 안 하면 뭐 5월이든 7월이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네. 7번 올린다는 얘기가 대세였는데 그것은 약간 조금 이제 그런 의견보다는 그 완화될 것 네. 같아요. 예. 완화되는 것에 더 포커스를 맞추자. 네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줬다가 뺏는 느낌 알지 않습니까? 굉장히 안 좋은 거. 근데 최근에 금융주가 금리 인상에 대한 호재로 많이 올라왔다가 그렇죠. 오늘 많이 빠졌거든요. 그렇죠. 네. 예.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금융주는? 뭐 그동안 조금 상대적으로 많이 아웃퍼폼 했으니까 예, 약간 예. 로테이션 된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티 같은 데가 많이 빠졌는데 예, 그렇죠. 시티가 이머징 마켓, 러시아 같은 데 아마 채무가 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부실 채권들이 좀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자산 동결을 하면 아마 이제 손실금들이 좀 생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전쟁이 미치는 미국 경제에 대한 영향 점검을 해봤고요. 방금 전에 소개해주셨던 시스캔디 이 기업은 상장은 안 돼 있는 기업이죠? 네, 그러니까 상장이 안 돼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여주시면 그 제일 맛있는 게 여기 보면 토피라는 거 아주 바삭바삭한 건데 요게 그 면세점 가도 아주 많죠. 근데 제가 시스캔디 얘기를 꺼내는 게 우리 이학년 교수 얘기도 있지만 사실 이학년 교수는 저랑 친구입니다. 대학교 동창인데 그분은 이제 정치학과를 나와서 공부를 저보다 훨씬 잘하셨죠. 근데 제가 미국 갔다가 이번에 이제 그 한국 돌아오기 전날 차를 몰고 가다가 우연히 여기 이제 사진에 보면 그 길 모퉁이에 커다란 하얀 공장과 큰 그 저 가게가 있어서 제가 가봤어요. 네. 근데 여기가 시스캔디 공장이 미국에 두 군데가 있는데 네. LA랑 샌프란시스코 남쪽에서 그 중에 하나더라고요. 공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나 우리 여기 뭐 장부사장님, 여앵커님도 아시는데 여기 이제 워런 버핏이 옛날부터 투자를 했던 어떻게 보면 애플하고 코카콜라보다도 더 좋아하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깐 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1972년에 워런 버핏이 2,500만 달러를 주고 샀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퍼로 한 7, 8배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스캔디는 그 캐나다 그 패밀리인데
그 이제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로 이주를 와서 이제 가족 기업에다가 이제 팔려고 얘기를 나왔는데 워런 버핏이 너무 이게 매력적인 비즈니스인데 10배 퍼 밑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줘서 덜컥 잡았죠. 그러니까 2,500만 달러를 원금을 투자했는데 7, 8년 동안 그 이후로 순이익이 4배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여기 월스트리트 라이브에서는 헐시 초콜릿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예. 저는 미주미 그 특집할 때 제가 그 패밀리 기업으로서 네. 진짜 안정적으로 영업이익률이 20%가 넘는데 헐시 초콜릿 얘기를 했는데 초콜릿은 전 세계 몇 개 기업이 그 독과점을 해서 아주 비즈니스가 좋고 수요가 꾸준히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뭐 그 헐시도 그 중에 하나고 그래서 실제 그 50년 그러니까 72년에 투자를 했으니까 한 48년쯤 됐는데 투자 원금이 80배 정도 증가했어요. 이게 이제 복리로 계산하면 제가 해보니까 연 15%. 그러니까 진짜 효자 노릇을 했고 이것이 이제 종잣돈이 돼서 또 워런 버핏이 다른 데도 투자를 많이 했죠. 그래서 옛날에 50년 전에는 순이익률이 한 10%였는데 지금은 순이익률이 20%를 넘고 헐시도 보면 이제 그 순이익률이 영업이익률이 한 20%를 넘습니다. 계속 가격 정가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진짜 좋은 기업이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유행을 따라가고 시장에 휘둘리기보다는 이렇게 주위에 있는데 몰랐던 진정한 가치가 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 회사는 비상장사고 100% 워런 버핏이 다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팔 리가 전혀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스캔디를 챙겨 오셨습니다. 밖에 이제 이 교수님이 와 계신데 잠시 후에 또 만나서 전달해 커피 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시면서 아니 워런 버핏 같은 투자를 일반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정말 저평가된 기업들을 보는 눈 어떻게 기를 수 있을지. 근데 궁금해요. 이 경우도 물론 퍼가 7, 8배 50년 전에 네. 사서 그게 지금 제가 아까 20억 달러 계산한 거는 퍼를 25배를 준 저의 그 추정치입니다. 그것도 지금 뭐 구글로 찾아보면 그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근데 지금도 뭐 초콜릿 회사나 이런 좋은 회사들 안정적인 비즈니스를 가진 데가 퍼가 20배에서 20배 초반인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회사는 아마 배당까지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총 주식 수익률 주가 상승하고 배당을 더하면 연 한 10에서 15% 상승을 아마 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장기를 보면 너무 늦지 않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초콜릿 이야기 나눠봤고요. 앞서서 저희가 그 3배짜리 레버리지 투자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상방이든 하방이든 이 리스크 굉장히 큰 투자인데 많은 성악개미 우리 투자자분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선일보 기사를 제가 이제 보고 하는데 아마 그 TQQQ가 이제 나스닥 100에 3배 레버리지 된 거, 그 다음에 속슬 우리 장 소장님도 얘기하셨는데 반도체 지수에 3배 레버리지, 그 다음에 흥구라고 이제 그 팽 관련된 주식의 3배 레버리지. 그래서 오늘은 아마 좋으셨을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 10% 이상 올랐을 겁니다. 근데 금년 들어서 그 올해 그 서학개미 순매수 1등, 4등, 9등이에요. 그래서 순매수만 1조 6천억을 했는데 뭐 오늘 주가는 올랐지만 그동안 보면 주가가 평균 50% 하락을 금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좀 힘들어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작년 11월 다음 그림 보시면 11월 26일에 요 얘기를 했는데 듣기 싫으시겠지만 제가 다시 재방송을 하면 우리가 미국 주식이 좋은 것은 뭐 사실입니다. 펀더멘털이 한국 기업보다 좋은 회사들도 많거든요. 다양한 업종이 많지만 지구 반대편의 투자는 항상 높은 리스크가 따르는 것을 이해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반도체 3배 레버리지든 나스닥 3배 레버리지든 이런 비즈니스는 성장성이 높지만 그 기본 비즈니스가 리스크가 엄청 많은 비즈니스입니다. 여기에 또 레버리지를 3배를 건다는 것은 실제 개인들이 리스크를 우리가 해지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리스크를 진다. 그래서 투자는 좋은 기업의 주인이 된 다음에 기다리는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점을 명심을 하고 좀 가급적이면 세배 레버리지는 우리가 지양하는 게 장기적인 즐겁게 투자를 하는 지름길이 아닌가. 근데 이미 들고 있어서 금년에 많이 물리신 분은 아마 제 생각에는 주가가 반등을 단기적으로 좀 한다면 좀 기다리면서 반등할 때 이제 영어로는 sell into strength라고 그러죠. 반등할 때 좀 정리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레버리지 투자에 이 리스크가 있음을 늘 인지를 하시고 사실 이런 투자는 장기적으로 하면은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수익률이기 때문에 하시려면 단기적으로만 단기적으로만. 안 하는 게 좀 더 좋나요? 단기라는 게 한번 발을 담그면 네. 발을 빼내기가 실제 빠져나가기 어렵거든요. 쉽지 않다. 그래서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유혹이 또 생기고 네. 빠지면 빠진 대로 또 팔지도 못하고 그리고 워낙 이런 반도체나 소프트웨어는 엄청난 리스크를 지고 기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그 자체의 비즈니스 자체, 주식 자체가 리스크가 많은 겁니다. 거기에 또 레버리지를 건드는 건 좀 과도하죠.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도 오랫동안 현업에서 계셨으니까 그렇게 위험한 거 알면서도 개인들이 선호하는 그 이유가 과거에 많은 손실을 빠르게 회복하기 위함인지 단순한 욕심인지 어떻게 분석하세요? 그거는 네. 뭐 저는 모든 사람을 알 수는 없으니까. 근데 네. 그 기사를 보니까 암호화폐 하던 분들이 최근에 비트코인이 많이 하락하면서 이쪽으로 좀 넘어와서 트레이딩 개념으로 또 하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과거 5년 10년 동안 이런 나스닥 반도체 지수가 많이 올랐으니까 과거에 몇십 배 올랐으니까 이제 그것이 앞으로도 계속 된다. 근데 이제 그 과정을 보면 몇 달 사이에 50% 70%씩 3배수짜리는 빠진 국면이 많았거든요. 네, 많았죠.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돈마저 또 빌려서 투자를 했으면 좀 리스크가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닌가. 이제 좀 걱정이 돼서 얘기를 합니다. 헤지 펀드들도 트레이딩을 잘하는 선수들도 이렇게 리스크를 지진 않거든요. 채팅창에 남자라면 2배, 남자라면 3배 그러는데 굳이 예. 근데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투자를 잘하죠. 그렇군요. 더 이렇게 신중하게 네. 그리고 항상 경험이 많은 여성분들이 나는 주식을 몰라. 새로운 것에 대해서 오픈되고 그런 남성들은 이제 미국의 리서치 나온 거 보면 내가 이 기업의 적정 주가를 잘 안다는 과도한 자신감에 근데 그 뭐 적정 주가는 실제 신도 잘 모른다고 하지 네.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희 방송을 보시고 좀 덜 리스크가 덜한 그런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마음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부디 그러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홈디포의 실적 발표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일단은 뭐 미국에서 그 아주 대표적인 기업이기 네. 때문에 알만하고 그다음에 과거의 경영 성과, 주가 성과가 엄청 좋았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주가가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네. 한번 맛보기 식으로 맛보기. 조금 제가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저도 홈디포라는 기업은 많이 들어봤지만 매장을 가본 적은 없었어요. 그러세요? 근데 이제 이번 겨울에 제가 부지런히 여기저기 다녔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장을 가서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미국은 보통 집이 최근에 보면 이제 집 평균 매매가가 한 36, 7만 불 되는데 그렇죠. 새로 집에 이사를 가면 한 5에서 10% 집값의 5에서 10%를 이런 치장하는 데 씁니다. 그리고 매년 몇천 불을 쓰거든요. 그래서 보통 주차장을 가면 주차장이 가득 차 있죠. 그래서 뭐로 차 있냐면 여기 매장에서 제가 찍은 사다리도 있고 네. 페인트도 있고 잔디 까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집의 정원뿐만 아니라 외장재 내장재를 꾸미는 모든 거가 홈디포에서 이제 살 수 있다. 네, 그렇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얼마큼 이게 크냐 하면 전 세계 그 경기 관련 소비재 주식의 톱10 MSCI인데 여기서 아마존, 테슬라 다음으로 홈디포가 큽니다. 그만큼 크고 네, 홈디포보다는 좀 작지만 경쟁사인 로웨가 여기도 시가총액이 한 200조 원 돼서 실제 여기가 뭐 스타벅스보다도 시가총액이 크죠. 그래서 홈디포가 3위, 그다음에 로웨가 8위. 그래서 진짜 우리는 뭐 저희가 정원 꾸미는 분들이 거의 안 계시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페인트하고 그런 분들이 없는데 미국 사람들이 이게 일상이니까 그렇죠. 그 즐거움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크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와 문화 자체가 좀 달라서 다르죠. 이런 다르죠. 거를 쉽게 이해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저희가 또 지속적으로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릴 테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수님, 마지막으로 준비해 주신 이 자료는 어떤 걸까요? 소비자 비즈. 여기 이제 두 페이지가 남았는데 이제 4분기 실적을 보면 이제 스타벅스 같은 소비자를 대하는데 아니면 이런 그 홈디포 같이 여기도 소비자를 대하는 리테일러죠 보면. 근데 이런 데는 동일 점포 매출 증가율, same store sales growth라고 1년 이상 영업을 한 기존 점포의 매출 증가율이 가장 중요한데 4분기에 2000년도 되게 좋았는데 작년 4분기에도 예상치는 한 6% 성장이었는데 한 8% 성장을 해서 좋았고 영업 이익률이 14%. 그러니까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계속 작년에도 순이익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배당 및 자사주 매입 소각에 썼어요. 그러니까 주주 환원을 많이 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이게 마지막 페이지가 아니네요. 그러니까 그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그 이유는 4분기 실적이 너무 좋았는데 2022년 전망을 좀 보수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 증가율은 아주 미미할 것 같고 영업이익률도 현상 유지를 할 것 같다고 보는데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이거 좀 너무 보수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냐. 주택 경기가 아주 좋은데 그리고 홈디포 경영진이 아주 뛰어나다고 하거든요. 실천력이. 그다음에 그래서 그 주주 환원을 또 많이 하니까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지만 뭐 상당히 한번 관심을 가질 만한 주식이 아닌가. 근데 좀 주가의 모멘텀은 조금 과거 뭐 2, 3년보다는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그 주식을 보고 기업을 볼 때 너무 증가율, 그러니까 매출 증가율, 이익 증가율에 치중을 하는데 그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보려면 대차대조표를 봐야 돼요. 그래서 대차대조표의 구성을 보고 그것을 손익개선서와 연관을 시켜야 되는데 그 홈디포의 그 대차대조표를 보면 이 회사가 고정자산 매장을 자기가 직접 갖고 있죠. 어마어마하게 매장들이 그렇죠. 큽니다. 그리고 재고를 많이 갖고 가요. 그래서 투자랑 그 재고가 많이 필요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인 자본 집약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항상 리스크는 될 수가 있습니다. 투자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리스크가 있다는 걸 아시고 투자를 하면 좋겠다. 근데 배당은 뭐 이미 기존에 2%를 주고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니까 그 부분에서 연 한 5%는 우리가 먹고 들어간다. 그 점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성장의 모멘텀은 좀 둔화된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과거에 펠로톤이나 준비도처럼 팬데믹 때 조금 수혜를 받은 기업으로 인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흔히 알지만 미국 노후화된 주택이 많으니까 평상시에도 수요가 있는 기업?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수요가 있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미국의 신규 주택 착공, 예. 그 다음에 이제 새로 기존 주택으로 이사 가는 것도 계속 늘고 있거든요. 집값은 약간 모멘텀이 둔화되지만 그런 면에 있어서는 꺾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꺾이지 않을 증가율이 둔화될 것이다. 둔화될 것 같다. 그래서 그래서 아마 퍼가 한 23, 4배 되던 게 지금 19배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장 가치 주가 밸류에이션이 좀 적정하게 내려왔지만 모멘텀은 조금 둔화가 되니까 아마 주가는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다. 근데 너무 미국에서는 그 일반 실생활에 직접 관련이 있는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주식인데 이제 우리는 실제 뭐 이런 것을 집에서 DIY를 우리가 안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낯선데 뭐 꼭 한번 알면 좋은 주식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사실 교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아침에 뭐 25분, 30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듯이 이나무의 좋은 주식 연구소 앞으로는 이제 3프로 TV 네, 스튜디오에서 그렇습니다. 더욱더 또 인사이트 깊은 패널도 함께 한다고 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이나무의 좋은 주식 연구소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채널입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욱 교수는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직도 미국 주식 투자 망설이고 있습니까? 이 미국 주식 좋은 건 알겠는데 아직도 망설이는 당신을 위해 미국 주식 분야 최장수 베스트셀러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이 출간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시장 트렌드, 2020년 이후의 유망 종목, 또 테마별 추천 ETF까지 한 권에 모두 담아냈습니다. 글로벌 투자의 중심으로 당신을 이끌어줄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 강의와 함께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